자, 공기압 제어 제2주차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 1교시에서는 공기압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기의 물질 상태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요 기체는 그 물질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요 네 가지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 가운데 하나인 요 기체가 되겠습니다. 이 기체는 당연히 요 고체나 액체보다 대단히 가볍고 압축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는 거리가 큽니다. 자, 그래서 입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그림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체는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가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체는 당연히 고체나 액체 이런 것보다 분자 사이 입자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밀도가 낮고 또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지지 않고 용기 안에서 확산하고 용기 속을 균일하게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체는 지구 표면에서 농도가 짙고 고도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농도가 엷어지면서 요 1000km 상공까지 이렇게 요 기체가 퍼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압 제어에서는 이런 기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는데, 먼저 대기의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기는 이렇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소, 네온, 헬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대기는 질소와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질소가 한 78%, 산소가 이렇게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질소 같은 경우는 요 무색 무취, 음식물의 부패 방지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며 그 음식물의 포장기 속에 충전재 이렇게 부패 방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산소는 호흡에 필요하고 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기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압은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위로 보면은 1.033 kg 폴스 per cm 자서 이런 압력, 요 단위 cm당 그 압력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해면의 높이나 요 기상 조건에 따라서 대기압이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압력을 바로 표시를 한다면은 1013mbar 이게 표준 대기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압 이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시험관에다가 요 수온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 대기압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수온이 이렇게 시험관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높이가 760mm Hg. 요 높이 760mm가 되겠습니다. 수온의 높이. 요렇게 지금 표시를 하는데, 요건 수온의 높이가 76cm 상승하는 게 여기서 우리 표준 대기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것을 단위를 환산을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76cm 곱하기 13.595g per 입방cm. 이건 1033 g per 입방cm.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이렇게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토리첼리의 측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진공 시험관 안에다가 시험관을 이렇게 수온이 되어 있는 비커에 넣으면은 대기압으로 누르면은 누른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요 76cm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기울이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수직 높이는 76cm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압을 사용하는 공기압 제어는 대기압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사용하는 기 때문에 압력 단위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단위를 보게 되면은
이제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 이렇게 해서 기호는 이렇게 P 압력 프레시오라서 이렇게 그 압력 P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요 단위 면적하고 위에 이제 중량 그 중량을 단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것이 이제 압력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5kg, 10kg 이야기하는데 요 단위 요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압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그 보통 이제 공학 단위로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SI 단위로서는 요 파스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ATM이라든지 토르라든지 PSI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절대 압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절대 압력은 이제 국소 대기압 더하기 이제 계기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게이지 압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요 이제 완전 진공된 요 대기압에서 완전 진공이 되려 그러면은 완전 진공에서 대기압까지는 1.033 kg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 이렇게 될 것이고, 실제 우리가 이제 그 게이지 압력이 이제 1kg라 그러면은 절대 압력은 이렇게 그 완전 진공에서 대기압까지 있는 것 플러스 요 게이지 압력 이것을 더해 준 것이 이제 절대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1 ATM 가는 것은 760 mmHg, 1.033 kg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 요거는 1.013 바 이렇게 지금 단위 환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 단위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압력 단위는 이렇게 이제 공학 단위와 그 SI 단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요 SI 단위 이제 파스칼이 있고, 요 바가 있고, 이제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자식은 이제 공학 단위 이제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이제 ATM, 이제 mmHg2O, 뭐 mmHg, 토르. 요 토르는 또 진공에서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1파스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쭉 그 단위 환산한 것이 나오고, 자, 요 1바일 때 이제 이렇게 된다든지 1kg일 때, 자, 요렇게 지금 단위 환산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요 파스칼, 바,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 이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진공에서는 이제 토르를 많이 사용하니까는 요 진공 요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요 바하고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 요 부분은 거의 뭐 1대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1kg 폴스라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거의 뭐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kg는 0.1 메가파스칼 1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단위 환산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중력 단위에서 보면은 공학 단위에서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쓰는데, 요 킬로그램 폴스 F가 붙는 건 이제 중력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킬로그램 하면은 질량입니다. 단위 질량 곱하기 이제 요 중력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1kg 폴스는 9.8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뉴턴은 1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폴스라는 게 F가 붙으면은 요 중력 가속도가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10kg, 자, 10kg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10kg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 이제 10의 5성 곱하기 9.8 뉴턴 퍼 미터 자성. 자,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0.98 10의 6성 파스칼입니다. 10의 6성, 10의 3성은 킬로파스칼, 10의 6성은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제 0.98 메가파스칼. 그래서 이제 대략 10kg는 1 메가파스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PSI, 요거는 이제 인치 계열. 인치 계열로서 이제 1kg 폴스 퍼 센티미터 자성은 7.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PSI다.
자, 이렇게 지금 단위를 환산을 하겠습니다. 자, 대기 중에는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분이 포함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화 공기, 불포화 공기, 과포화 공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온도, 온도와 이제 절대 습도의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포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포화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요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임의 온도에서 나타낸 이제 요 습도가 되겠습니다. 수분을 포함한 상태가 되겠는데, 여기 하단부, 요 하단부는 당연히 이제 이게 한도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포화 공기가 될 것이고, 이 포화 곡선 위에 상단부 여기는 과포화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습도가 도달되어 있으면 요거는 불포화 상태고, 이걸 지나서 여기 온도에서 여기에 지금 습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포화 상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노점 온도는 요 이제 이슬이 맺힐 때의 온도,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노점 온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노점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면은 포화 압력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고 이제 상대 습도가 이렇게 증가해서 이제 이슬에 맺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위로 이제 수증기량, 종축은 이제 수증기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압력 곡선,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7kg, 자, 7kg일 때 이제 요 부분 이제 이렇게 그 포화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7kg일 때 보면은 요 30도일 때는 이제 여기에서 수증기량이 이제 요 대략 한 5 정도 되겠습니다. 5 정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슬이 맺히는 거고, 자, 7kg일 때는 온도가 40도일 때는 여기. 자, 그래서 이러 보면은 50도일 때는 여기에 수증기량이 이제 이만큼에서 이제 이슬이 맺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수증기량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증기량은 적고, 그것도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이제 쉽게 이렇게 이슬이 맺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요 수분량과 노점과의 온도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온도가 있고, 행축은 온도, 종축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것은 포화 곡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온도가 30도일 때는 보면은 이만큼 수증기가 차고 있고, 이만큼은 더 수증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거의 32.9%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20도일 때는 이만큼 수증기량이 있고 이만큼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7.8%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 0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증기량은 이만큼 있고, 사실은 거의 100% 다 찬 겁니다. 이만큼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그 응축이 돼서 이제 물로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지금 습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가 쭉 이렇게 떨어짐으로 해서 요만큼 이제 물방울이 생기는 거고, 수증기량은 이만큼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절대 습도와 이제 상대 습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 습도는 요 단위 공간에 들어있는 이제 수증기량, 이제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대 습도, 이제 공기 중의 수분량, 이거는 수증기량을 이렇게 단위 면적 부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절대 습도, 이제 상대 습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상대 습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을 포화 전기량의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 그래서 상대 습도는 현존하는 수증기량을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포화 곡선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현재 요 상태라 그러면은, 여기가 요 온도 25도에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 요 포화 곡선하고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분모에 오고, 실제 요게 현재의 수증기량, 이걸 가지고
분자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상대 습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습 부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습 부하를 계산한 이제 식은 요 이제 풍량 곱하기 이제 요 갈로에서 가습 온도의 수분량에서 현재 온도의 수분량을 뺀 것을 이제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습 부하는 현재의 온도에서 습도를 가습 온도 T까지 상승시키면서 이제 가습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현재 온도에서의 수분량과 가습 온도에서의 수분량을 차이를 빼서 이제 풍량에 곱해주는 것이 이제 가습 부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요 예제 1.1에서는 요 가습 부하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도가 5도씨이고 습도가 30%인 이 공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해서 온도가 24도고 습도가 80%인 이 공기를 만들 때 이때 필요한 가습 부하가 얼마이냐, 이것을 구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단 풍량은 500ccm, 요거는 이제 분당 입방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풍량이 주어졌고, 또 전기를 가습하게 되면은 가습에 따른 이제 온도 상승 무시하고 이제 수분량, 요 수분량도 사실은 이제 표를 보고 이제 구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요 수분량을 이렇게 30%일 때는 0.098, 요 80%일 때는 1.748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근데 여기 온도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요거 오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도 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5도가 아니라 이제 5도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오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필요 가습량을 보면은 온도를 우리가 24도 올렸을 때 1.748 그랬습니다. 자, 5도일 때는 이제 0.098 이렇게 서로 차를 구하면은 1.650. 자, 그래서 이제 총 가습 부하는 이제 풍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량을 이렇게 이제 곱해줬습니다. 풍량을 곱해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이렇게 495 킬로그램 per hour 이렇게 지금 풍량 총 가습 부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예제 1.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상대 습도를 구하는 것이 되겠는데, 자, 온도가 이제 0도씨이고 이때 습도가 60%입니다. 자, 요런 공기를 그저 가열을 합니다. 가열해서 이제 30도까지 이렇게 가열했을 때 별도로 이제 가습은 하지 않는 겁니다. 가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때 이제 상대 습도는 얼마가 되는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수분량을 구해보게 되면은, 자, 0도씨 때 60% 수분량은 이렇게 0.292 이렇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자, 이 상태에서 별도로 이제 가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만 이렇게 30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30도 올렸기 때문에 이때는 수분량은 이제 그대로 오겠습니다. 그대로 오고, 또 이제 우리가 표를 사용해서 이제 30도일 때 이제 포화 수분량을 구해보게 되면은 3.058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를 구하는 것은 요 현존하는 30도일 때의 수분량과 이제 포화 수증기량, 이것을 이제 분모를 가져오게 되면은, 자, 요렇게 지금 요건 3.058은 분모로 0.292는 분자로 이렇게 가져와서 곱해서 보게 되면은 요때는 이제 9.5%, 상대 습도는 이제 0도씨일 때는 습도가 60% 있지만은 가습을 하진 상태에서 30도로 올리게 되면은 이때의 상대 습도는 9.5%가 되겠습니다.